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이렇게 웃으면 참 좋죠. 표정이 웃는 표정과 웃지 않는 표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앞으로 주간보센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곤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시고자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주변에 저를 보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묻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사업이 무엇인가 하기가 참, 오늘도 제가 시내거리를 가면서 상가들이 많은 곳을 지나갔는데 임대라는 그런 쪽지가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만약 아마 카페? 식당? 제가 식당을 한다면 저는 김밥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아니면 잔치국수집, 아주 푸짐하게 주는 잔치국수. 사실 잔치국수는 원가가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또 잔치국수 하시는 사장님 이 소리 들으면 또 저를 혼낼지도 모르지만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육수를 맛있게 내는 법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김밥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밥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밥을 준비해서 하루에 제가 아침에만 300줄을 말아 놓습니다. 이 손으로 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것은 만두도 또 잘합니다. 만두집을 한때는 또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에서 연습하고 만두도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주간보센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지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12월, 오늘이 12일이네요. 드디어 이제 신법의 적용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근데 지금 202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20년이 되면은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주간보센터에. 저는 단기보호를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의 보호자님이 외국 여행을 가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시게 된다면 저희 어르신이 빠지겠죠. 그렇다고 다른 분을 또 받을 수도 없죠. 그러면 이 어르신이 며칠 후에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단기 보호를 꼭 하고 싶고요. 점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험 이 수가가 점점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이 지금 차등화가 돼서 물론 더 낮아진 분도 계시지만 점차적으로 더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보호자분들의 수입이 감소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오랜 수명, 그러면서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동안 자녀는 그만큼 또 부모님처럼 늙어가겠죠. 저희 집만 해도 저희 큰언니가 70세가 되었으니까 줄줄줄 77세 밑으로 막내가 55살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이를 그렇게 먹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본인들의 수입도 없어지면서 연금이 그렇다고 많이 저축한다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득 감소와 또 점점 아프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의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간보센터를 이제 이용할 인구가 58년 개띠 아시죠?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아마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혈관성 질환을 앓을까요? 결국은 직결되는 문제가 치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간보센터는 점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개개인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65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 우리 시니어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송정주간보센터는 부설로 노인문제연구소를 하고 싶은데요. 노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 미래학교라던가 해서 조만간에 오픈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하려 했던 부분인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농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리고 어떻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특히 저는 태양광을 굉장히 주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고 무료화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이 이제 무료화되는 세상이 올 것인데 어떻게 발맞추어 갈 것인지, 그래서 경비를 최소한 줄이는 삶, 그리고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삶, 그리고 아파오는 장수에 따른 이런 질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주간보센터가 바로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해내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니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이하 나이대가 어떻게 하면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미래 생각, 향후 주간보센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말씀은 아니었겠죠. 제가 과거에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MBC 방송국을 찾아갔을 때 무봉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더니 집에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고인이 되셨네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장수,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가 답이고 미래인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하나씩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